세월이 흐른 후 세르게이 볼코프는 러시아의 작은 도시에서 은퇴한 노인으로 남는다. 텔레비전 속에서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초의 야간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 발사체에는 자신이 한때 함께 만들었던 K9X 엔진의 계승형이 쓰였다. 그 순간 그는 과거의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감을 느낀다. 수백 번의 실패, 불꽃, 젊은 기술자들의 웃음, 그리고 그가 지켰던 비밀.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이건 끝이 아니야. 한국의 시대가 시작된 거야. 과거의 죄책감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가 남긴 침묵과 거짓은 결국 진실을 지키는 선택이었다. 그의 손끝에 남아있는 건 계산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온도와 신념의 불이었다. 창밖 하늘 위로 한국의 위성이 지나간다. 그 빛을 바라보며 그는 마지막으로 웃는다. 불은 식지만 진심은 식지 않는다. 그의 삶은 그렇게 한 세대의 불꽃 속에 녹아 사라진다. 그러나 그가 지켜낸 진실은 하늘 위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사람의 오만한 시선에서 시작해 한 나라의 진심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세르게이 볼코프. 러시아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의 추진기관 기술 감독으로 평생을 숫자와 압력, 금속의 온도 속에서 살아왔다. 내게 주어진 새로운 명령은 짧았다. 한국의 로켓 엔진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감시하라.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감시라니. 도대체 뭘 감시하겠다는 건가? 한국은 뛰어난 조립 기술과 모방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창조와 발명의 영역에서는 단 한 번도 러시아의 상대가 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완성품을 받아 분석하는 나라, 스스로 길을 설계하지 못하는 나라였다. 그래서 나는 이 임무를 감시가 아닌 견학이라 불렀다. 출발 전날 모스크바는 혹독하게 추웠다. 눈이 얼어붙은 창문에 내 손바닥이 닿을 때마다 서리가 일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건 시간 낭비야. 그들은 절대 로켓 엔진을 만들 수 없어. 상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기술 유출이 없도록 모든 데이터를 보고하라. 그들의 진전은 우리가 통제한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충성보다 의심이 먼저인 나라에서 명령은 늘 의심으로 시작된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훑었다. 경제 성장률, 산업 구조, 우주개발 예산 모두 인상적인 수치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비웃었다. 숫자는 진실을 감출 수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외형을 만드는 것뿐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낯설 만큼 질서정연했다. 공항 직원들은 밝게 인사했고 짐은 정확히 제 시간에 나왔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효율성은 영혼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공항 밖으로 걸어 나왔다. 택시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지나갔다. 높은 빌딩, 조용한 도로, 광고판에는 우주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번쩍였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우주라니 러시아가 걸어온 길을 그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서울 남쪽의 대전 근교, 내 임무지가 있는 곳. 운전기사가 말했다. 저기 보이시죠? 한국항공우주연구소요. 도로 끝에 낮고 단단한 콘크리트 건물이 보였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역시 그렇지. 겉은 깨끗하지만 안은 비어있을 거야.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다. 연구소 정문 앞에는 KAARI라는 글자가 새겨진 푸른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문득 내 머릿속에 상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그들의 한계를 직접 확인하고 돌아와라. 나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안쪽에서 금속과 기름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다. 멀리서 기계음이 미세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한번 세게 뛰었다. 아직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무언가 낯선 열기가 느껴졌다. 볼코프 씨,
어서 오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끝에는 기름이 묻어 있었다. 그 한 장면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었다. 나는 그저 냉정하게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좋습니다. 이제 업무를 시작하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첫 보고서를 썼다. 대한민국의 기술력 제한적. 독자 개발 가능성 낮음. 그러나 젊은 인력 구성 특이한 마이너스 지속 관찰 필요. 문장을 마침표로 닫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임무다. 감정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때는 몰랐다. 그 문장 속 지속 관찰이 내 인생 전체를 뒤바꾸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대전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공기에는 차가운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고 연구소의 마당에는 흰 연기가 얇게 피어올랐다. 나는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감시자는 피감시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게 내 원칙이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자 내부의 분위기는 전날과 달랐다. 어제는 단순히 시설을 둘러봤을 뿐이지만 오늘은 본격적인 근무 첫날이었다. 현관에서 나를 맞이한 안내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볼코프 감독님, 추진체 개발동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좁은 복도를 걸었다. 벽에는 수많은 낙서와 계산식, 그리고 날짜가 적힌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1차 연소 테스트 실패. 2차 개선안 진행 중. 그 문장들이 마치 전쟁 일지처럼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작은 나라가 실패를 기록한다는 건 아직 패배를 모른다는 뜻일지도 모르지. 문이 열리자 내부에서 강렬한 냄새가 퍼졌다. 연소가스와 기름, 철이 타는 냄새였다. 그곳이 바로 내가 감시할 엔진 개발 실험실이었다. 그 안에는 내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20대도 넘는 모니터가 벽을 따라 배열되어 있었고 젊은 연구원들이 흰 장갑 대신 맨손으로 기계를 만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연료 펌프의 압력 밸브를 조정하고 또 누군가는 금속 배관을 용접하고 있었다. 손끝마다 기름이 묻었고 얼굴엔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나는 속으로 혀를 찼다. 기술자는 계산을 해야지 노동자가 되어선 안 된다. 러시아에서는 엔진 설계자와 기계 조립자의 구분이 철저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경계가 사라져 있었다. 그때 박진우가 다가왔다. 볼코프 씨, 어제보다 일찍 오셨네요. 그의 얼굴에는 밤을 새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연구원이 밤을 새우면 다음날 퇴근을 시킵니다. 내 말에 그는 짧게 웃었다. 우린 아직 집에 갈 때가 아니에요. 불이 완전히 붙을 때까지는. 나는 그 대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엔진의 불꽃은 물리의 결과이지 의지의 산물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마치 신념처럼 들렸다. 연구원 중 한 명이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소연입니다. 냉각 시스템 담당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강했다. 나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다시 기록지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의 업무는 단순했다. 실험 전 검증 절차 관찰 및 보고. 하지만 내 시야에는 계속 사람들의 손이 보였다. 계산기 대신 렌치, 노트 대신 금속 조각을 붙잡은 손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연구 현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박진우가 나를 실험실 한가운데로 안내했다. 이건 K9X의 1단 연소기 시제품입니다. 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러시아의 RD 시리즈보다 훨씬 작군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작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든 첫 심장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내 귀를 멈추게 했다. 그는 엔진을 기계라 부르지 않았다. 심장이라 했다.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도면이 없었어요. 모듈 하나하나를 수천 번 계산하고 깎아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본능적으로 눈썹을 찌푸렸다.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군요. 비효율이 아니라 과정의 기억이에요. 우린 이 과정을 잊지 않기 위해 손으로 합니다. 그 대답은 내 논리를 완전히 벗어났다.
러시아의 기술은 속도와 정확성으로 정의되지만 이곳의 기술은 시간과 온기로 정의되고 있었다. 그때 실험동의 스피커에서 안내음이 울렸다. 모든 인원, 연소전 준비 완료 확인 바랍니다. 연구원들이 일제히 자리로 움직였다. 엔진 주변에는 투명한 보호막이 세워졌고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다. 박진우가 내게 말했다. 오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준비까지만 합니다. 볼코프 씨께 우리가 어떤 곳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을 떼기 어려웠다. 그들의 눈빛이 마치 자신이 만든 불꽃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력 구성 평균 연령 32세. 점지만 통제 불가한 자율성 보유. 기술적 완성도는 낮으나 비성적인 몰입 수준 관찰됨. 펜 끝이 멈췄다. 비성적이라는 단어를 쓰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의 몰입이 정말로 비성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이성만 믿어온 걸까? 그 질문은 보고서를 닫은 뒤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묵직했다. 연구소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긴장된 정적이 감돌았다. 추진체 개발동의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다. 타버린 금속과 연료 냄새. 그것은 곧 불꽃의 예고였다. 박진우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본 실험입니다. 첫 연소 시험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이상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준비는 끝났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 기술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준비는 실험이 아니라 사고였다. 연소 챔버 옆에는 수십 개의 센서가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온도와 압력 수치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나는 기록용 노트를 열고 첫 줄을 적었다. K9X 1차 점화 테스트. 위험도 높음. 관찰 필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5, 4, 3, 2, 1. 점화 버튼이 눌리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폭음이 터졌다. 불길이 솟구쳤다. 그리고 단 1초도 지나지 않아 굉음과 함께 연소실이 터져나갔다. 금속 파편이 벽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경보음이 실험동을 가득 채웠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이제 누군가가 잘릴 것이다. 그것이 러시아의 상식이었다. 실패는 곧 책임, 책임은 곧 처벌이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았다. 연구원들이 웃고 있었다. 누군가는 파편을 주워들며 누군가는 데이터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안도감이, 절망 대신 흥분이 있었다. 박진우가 말했다. 이번엔 0.9초 버텼네요. 지난 시뮬레이션보다 2배예요. 나는 냉정하게 답했다.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실패의 모양을 알아냈어요. 그 한마디가 내 귓속을 울렸다. 실패의 모양이라니. 러시아에서는 실패는 삭제 대상이었다. 실패한 실험의 데이터는 즉시 폐기된다. 그런데 이들은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윤소연이 파손된 챔버 옆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온도 패턴이 예상과 다르게 올라갔어요. 열전달이 너무 빨라요. 박진우가 답했다. 그럼 냉각 채널을 넓혀야겠네요. 그럼 연소 효율이 떨어질 텐데요. 괜찮아요. 우린 효율보다 원인을 찾는 게 먼저예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내게는 충격이었다. 러시아에서라면 그런 말은 보고서에 적히지도 않는다. 비효율은 낭비라는 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박진우가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우린 지금 한 걸음 나아갔거든요. 폭발했는데도요. 그래도 버텼잖아요. 어제보다 조금 더 오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계산이 아닌 감정의 논리,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것은 설득력이 있었다.
연구원들이 파편을 수거하며 데이터를 옮기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실패라는 붉은 문자가 선명히 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패배가 없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메모했다. 실패 후 반응 비정상적. 공포 없음. 오히려 학습의 태도. 기술보다 정신적 요인이 강함. 그날 저녁 보고서를 쓰려다 펜을 멈췄다. 실패를 즐기는 기술자라. 그 문장은 스스로에게도 낯설었다. 그러나 그 미소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창밖으로 대전의 밤하늘이 보였다. 그 어둠 속에서 실험실 불빛이 점점이 반짝였다. 나는 생각했다. 그들의 불꽃은 폭발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확신 대신 질문을 품게 되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성공의 기준이 잘못된 건 아닐까? 실험동의 천장은 여전히 그을음 자국으로 가득했다. 첫 번째 폭발의 흔적은 청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검은 자국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러시아였다면 이미 폐쇄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은 다시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냉각 시스템 점검실로 향했다. 추진기관의 온도 제어 방식이 내 임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고요한 기계음이 울렸다. 그 안에서 한 여성이 작업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눈빛은 맑았다. 볼코프 씨죠? 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기술 감독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윤소연입니다. 열전달 연구 담당이에요.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내게 보여주었다. 여기 보시면 챔버 내부 온도가 시뮬레이션보다 8% 높게 올라갔어요. 계산으론 불가능한 수치인데. 나는 숫자를 훑어보았다. 장비 오차겠죠. 센서의 감도 차이일 겁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문제는 금속의 반응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이에요.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사람의 반응이라니. 밤새 수동 조정을 했거든요. 자동 제어보다 손으로 직접 조절했을 때 온도가 안정됐어요. 그 말은 내 상식의 영역을 벗어났다. 기계보다 사람이 낫다고요? 그건 비과학적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과학적이지만 현실적이에요. 온도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의 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냉정하게 답했다. 열은 감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리적 에너지일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볼코프 씨, 기술을 움직이는 건 에너지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온도, 그게 있어야 불이 살아나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러시아에서 배운 연력학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논리보다 깊게 박혔다. 나는 무심한 척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기술보다 감정을 믿는 겁니까? 둘 중 하나만 믿는 건 위험하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숫자만 믿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으며 덧붙였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계산은 틀리면 부끄럽지만 사람은 틀리면 배워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평생 실패를 숨기는 쪽에 있었다. 수치가 틀리면 보고서를 조작했고 실패의 흔적은 삭제했다. 그게 체제의 논리였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 기술자는 실패를 인간의 권리처럼 말하고 있었다. 윤소연은 실험 장비 옆에서 냉각수 파이프를 만졌다. 이 금속은 온도 1800도를 견디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몇 도일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린 그걸 맞추는 중이에요. 금속의 온도와 사람의 온도를. 그녀는 다시 장비를 작동시켰다. 냉각수의 흐름이 일정하게 변하고 모니터에 곡선이 부드럽게 이어졌다. 보세요. 지금은 수치가 안정됐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제어가 아니에요. 사람의 리듬이에요. 나는 무심히 말했다. 그건 통계적 착각일 겁니다. 그녀는 웃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나중엔 아마 다르게 보실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단단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실험실을 떠나며 이상하게도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논리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그녀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묘한 생각을 했다. 어쩌면 기술은 인간의 온도를 닮아야 완성되는 건지도 몰라.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냉각 시스템 담당자 윤소연 마이너스 비논리적 접근 방식이나 독특한 직관 보유. 사람의 온도라는 개념 언급 마이너스 추가 관찰 필요. 마지막 문장을 적는 손끝이 약간 떨렸다. 그녀의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기술은 열로 움직인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불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시간은 흘렀다. 어느새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추진체 개발동의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창밖에는 벚꽃이 피었지만 실험실 안은 폭발음과 연기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그 안에서 3개월 동안 단 하나의 패턴을 보았다. 실패 분석 재조립 다시 실패. 이 순환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러시아에서는 한 번의 폭발이면 프로젝트가 중단된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실패가 시작점이었다. 어느 날 또 한 번의 폭음이 실험동을 흔들었다. 불길이 천장까지 솟아올랐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그러나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박진우가 소화기를 들고 연소 챔버 쪽으로 달려갔다. 윤소연은 얼굴에 묻은 그 흐름을 닦으며 냉각 데이터 로그를 복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2초 더 버텼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웃음이 터졌다. 나는 그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2초 더 버틴 게 그렇게 큰 일인가? 내가 중얼거리자 윤소연이 대답했다. 이 2초가 내일의 20초가 돼요. 그리고 언젠가 200초가 되겠죠.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확신에 찼다.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실험동에 머물렀다. 처음엔 감시를 위해서였지만 점점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이상한 욕망이 생겼다. 각 실험이 끝날 때마다 나는 노트에 숫자를 적었다. 1차 폭발 마이너스 0.9초, 2차 마이너스 1.8초, 5차 마이너스 4.2초, 13차 마이너스 9.6초. 실패의 숫자 속에서도 분명한 성장 곡선이 보였다. 박진우는 늘 그랬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대신 실패를 기록하자. 그래서 실험실 벽면에는 수많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15차 연료 밸브 결함, 28차 냉각 채널 막힘, 47차 점화 압력 불균형. 그 종이들은 마치 전쟁의 흔적 같았다. 러시아였다면 수치의 증거로 여겨졌겠지만 이곳에서는 역사의 증거였다. 어느 날 밤 나는 윤소연이 홀로 실험실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녹아내린 금속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이건 실패한 연소기의 잔해예요. 하지만 여기에 다음 설계의 답이 있어요. 그녀가 손끝으로 금속 표면을 쓰다듬었다. 이 불꽃은 사람의 손에서 배워요. 완벽한 계산보다 손의 기억이 더 정확하죠. 그 말은 단순한 기술적 통찰을 넘어 일종의 신념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감시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었다. 184번의 폭발. 각각의 불꽃은 잠깐의 소리와 빛으로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이상한 침묵이었다. 폭발 후의 정적 속에서 누구도 절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데이터 로그를 정리했고 불이 꺼진 챔버 앞에 둘러앉아 토론했다.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건 오히려 확신의 침묵이었다. 나는 어느 날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총 실험 횟수 184회 중 성공률 0%. 그러나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음. 실패가 실패로 인식되지 않는 독특한 문화 존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문득 깨달았다. 그들이 만드는 건 단순한 엔진이 아니었다. 그건 국가의 신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박진우는 어느 날 내게 말했다. 볼코프 씨, 우리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실패는 공부의 언어입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언어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끝까지요. 하늘 위까지.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그건 신념이었고 나는 그 신념 앞에서 처음으로 기술보다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실험동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마지막 남은 불빛 아래서 윤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불은 결국 식어요. 하지만 그 불을 다시 켤 수 있는 건 사람뿐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실패의 냄새가 스며든 공기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밤 보고서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적혔다. 이들은 불을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을 만든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평소라면 새벽부터 들리던 실험동의 진동음이 사라지고 복도에는 커피 냄새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잠시 불안함을 느꼈다. 이런 고요함은 대체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난 뒤에 오는 법이다. 문을 열자 연구원 몇 명이 바닥에 흩어진 금속 조각을 모으고 있었다. 타버린 냄새, 그리고 묘하게 다른 질감의 금속 파편. 그것은 내가 그동안 봐온 한국산 합금이 아니었다. 반사적으로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이번엔 어떤 사고입니까? 내 질문에 윤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엔진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녀는 내게 파손된 부품 하나를 건넸다. 은색의 금속판, 표면에는 규칙적인 냉각 채널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이건 러시아의 RD 계열 엔진에서만 쓰이는 구조였다. 나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다. 이 부품,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박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작년에 수입한 실험용 모듈이에요. 비활성화된 표본이라 해서 받았는데 내부 구조가 조금 달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이미 진실을 알았다. 그건 비활성화된 표본이 아니라 실제 작동형 엔진 모듈이었다. 러시아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넘겨선 안 되는 부품이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기술 유출이다. 본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그 생각이 자동처럼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이 순간 보고하면 이 프로젝트는 끝난다. 이 사람들이 지난 2년간 쌓아온 모든 노력도 믿음도 사라진다. 나는 그날 내내 말을 하지 않았다. 박진우가 실험실의 잔해를 정리하며 말했다. 볼코프 씨, 이 부품 덕분에 냉각 채널의 원리를 알게 됐어요. 러시아의 방식은 놀랍더군요. 그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 금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모방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만 할 거예요. 우리 방식으로 바꿔야 하니까요. 그의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참고라는 단어와 도용이라는 단어 사이에서 내 양심이 흔들렸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열었다. 손이 떨렸다. 보고서에 첫 줄을 적었다. 비활성 모듈 내부 구조 분석 결과 마이너스 러시아식 냉각 채널과 동일. 기술 유출 가능성 존재. 하지만 다음 줄을 쓰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사이로 박진우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우린 모방하려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바꾸려는 겁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불빛 아래서 금속 부품이 반짝였다. 그 은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깃든 인간의 손길은 따뜻했다. 심장은 요동쳤다. 이걸 보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묻어야 하는가. 나는 러시아의 기술자다. 명령은 분명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들의 신념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다. 결국 나는 보고서를 접었다. 그리고 세 종이에 단 한 줄을 썼다. 비활성 모듈 이상 없음. 실험용으로 판단. 거짓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감시자가 아니라 증인이었다. 기술의 비밀보다 중요한 진실을 본 증인. 다음 날 아침 박진우가 내게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어제 데이터 분석을 다시 해봤어요. 그 구조 덕분에 냉각 효율이 30% 이상 개선됐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우린 이제 진짜 우리 방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쓰고 뜨겁고 진했다. 그 맛이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 남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국인 기술자가 아니었다. 나는 양심과 명령 사이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밤에 보고서를 다시 열어봤다. 마지막 문장 아래에 작게 적었다. 기술 유출 가능성 낮은 마이너스인 간접 가치 관찰 필요. 그 문장은 스스로에게 주는 변명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구하는 고백이기도 했다. 모스크바로부터의 첫 번째 경고 메일은 짧았다. 한국 측의 기술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라. 최근 데이터 속도 이상 감지. 주의 요망.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감각이 흘렀다. 본부는 이미 뭔가를 알아차린 것이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며칠 동안 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연구소를 오가는 발걸음도 연구원들과의 대화도 이전보다 단정해졌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양심이 점점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볼코프 씨, 러시아 엔진에서 쓰이는 열효율 보정 공식, 혹시 어떤 구조였나요? 우리는 자꾸 열 손실이 생겨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에 있던 데이터 시트를 바라봤다. 그 수치들은 거의 완벽했다. 하지만 마지막 0.7%의 차이가 있었다. 그건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었다. 러시아의 비공식 보정식, 극저온 연료의 온도 변화에 따라 압력 곡선을 수정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연료 온도를 균등하게 유지하지 말고 초반에 약간의 불균형을 두세요. 불균형이 열을 고르게 만듭니다. 박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건 역발상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작동할 겁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모스크바로 보낼 주간 기술 보고서였다. 냉각 시스템 안정화 단계 진입. 연소 효율 미세 개선 확인.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주석을 달았다. 데이터 변화는 한국 측의 실험적 접근에 따른 결과임. 재검토 요망. 그러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문장이 들어갔다. 기술 진전 없음. 기존 수준 유지. 나는 완벽하게 계산된 거짓말을 했다. 그 속에는 진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며칠 뒤 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보고 내용 확인. 추가 자료 송부 요망.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다. 나는 이미 선을 넘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주 금요일 박진우와 윤소연이 새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료 배합비가 바뀌었고 냉각 채널도 수정된 상태였다. 윤소연이 내게 물었다.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나는 짧게 웃었다. 열이 균형을 이루면 불도 길을 찾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당신답지 않네요. 점화 순간 불꽃은 이전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다. 타이머가 2분을 넘겼고 실험 동안에는 환호성이 울렸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지만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내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나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연소 안정화 확인. 성능 향상 수치 8%. 원인 불명. 하지만 내 노트에는 다른 문장이 있었다. 보정식 적용 성공. 압력 분포 균등화 확인.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배신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한 협력인가? 며칠 뒤 모스크바의 기술감독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볼코프 동지, 최근 실험의 데이터 변화가 감지된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가?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기계 오차입니다.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손바닥에 땀이 맺혀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다. 러시아로 향할 공식 문서 아래 나는 작은 암호를 하나 더 남겼다. 내가 만든 은닉 코드였다. 특정 문단의 각 첫 글자를 조합하면 이렇게 읽혔다. KEPGOING NEVERSTOP. 누구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박진우가 언젠가 이 문서를 보게 된다면 그는 내 의도를 이해할 것이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명령은 국가가 내리지만 진실은 양심이 선택한다는 것을.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방울 사이로 실험동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모스크바가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기술적 비약 없음. 단 인간적 가능성은 무한함. 그 문장을 남기고 노트를 덮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이 세상을 조금 더 진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새벽 공기가 유난히 맑았다. 대전 하늘 위로 희미한 안개가 걷히며 실험동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오늘은 K9X의 새로운 점화 시험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장비의 배치도 냉각 시스템의 조정도 연료 주입 비율도 완전히 새로 설계된 상태였다. 박진우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겁니다. 볼코프 씨가 남긴 공식 덕분에 온도 분포가 훨씬 안정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은 늘 사람의 예상을 시험하죠. 그가 웃었다. 그래도 오늘은 믿어보고 싶어요. 시험 준비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됐다. 엔진 챔버의 압력이 올라가고 연료 펌프의 진동이 일정해졌다. 모든 수치가 정밀하게 조정되었다. 윤소연이 마지막으로 냉각 루프를 확인하며 말했다. 온도 차 6도. 목표 범위에 들어왔어요. 박진우가 외쳤다. 좋아요. 전원 연결. 순간 실험동의 불이 꺼지고 모니터에 불빛만 남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됐다. 3, 2, 1.5. 엄청난 굉음이 터졌다. 화염이 챔버에서 쏟아져 나오며 지면이 흔들렸다. 그 불빛은 마치 태양의 조각 같았다. 1초, 10초, 30초 마이너스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압력 곡선은 매끄럽게 이어졌고 온도 그래프는 흔들리지 않았다. 박진우가 긴장한 눈빛으로 타이머를 응시했다. 1분 20초, 1분 40초. 윤소연이 속삭였다. 온도 이상 없음. 압력 일정. 2분 돌파. 누군가 외쳤다. 그 순간 실험동 안에 짙은 침묵이 흘렀다.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그 불길이 내뿜는 소리 없는 언어를 듣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정확히 2분 14초, 박진우가 스위치를 눌렀다. 연소 종료. 불꽃이 사그라들며 잔열이 피어올랐다. 누군가 울었다. 누군가는 웃었다. 누군가는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모니터로 다가갔다. 압력 곡선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험 결과가 아니었다. 그건 이들이 처음으로 얻어낸 자유의 선이었다. 박진우가 내게 다가왔다. 볼코프 씨, 이제 우리는 혼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야 엔진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를 본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연구소는 축제 분위기였다. 그러나 나는 혼자 연구동 뒤편으로 걸어 나왔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나는 러시아 기술자, 명령을 수행하는 관료였다. 하지만 지금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윤소연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오늘 그 불꽃을 보셨죠? 봤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건 단순한 연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불을 만든 첫 순간이었어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세게 때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자유라 그건 러시아 기술자들에게 가장 먼 단어였죠.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이젠 가깝게 느껴지시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밤하늘에는 작은 불빛 하나가 반짝였다. 나는 생각했다. 기술의 자유란 수치를 벗어난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날 밤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2분 14초. 불꽃이 처음으로 사람의 뜻에 복종한 순간.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연소실의 잔열이 여전히 공기를 데우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 그 뜨거운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 냄새는 금속도 연료도 아니었다. 그건 자유의 냄새였다. 여름의 끝, 대전의 하늘은 유난히 높았다. 연구소 마당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건물 내부는 비밀스러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면 K9X의 독자 개발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날 아침, 내 노트북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마이너스 러시아 연방항공기술청. 제목 마이너스 K9X 엔진 구조 보고서, 즉시 송부 요망. 나는 잠시 숨이 막혔다. 그들은 마침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제 내 침묵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오래 망설였다. 모스크바의 냉정한 사무실이 눈앞에 그려졌다. 거기서 나는 한때 충성심의 상징이었고 철저한 감독자였다. 하지만 지금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진우가 다가와 말했다. 볼코프 씨, 공식 발표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언론 브리핑이 열릴 거예요. 나는 침묵했다. 그는 내 표정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혹시 본국에서 연락이 왔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아주 상세한 형태로요. 그럼 곤란하시겠네요. 네. 이번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진실을 요구하겠죠.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진실을 선택하셔야겠네요. 하지만 진실이 나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진실이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깊게 꽂혔다. 나는 그날 밤 연구소에 남아 혼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모스크바로 보낼 공식 문서였다. 제목 K9X 엔진 구조기술 보고. 첫 문장. 본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됨. 그 한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진실인가? 그렇다. 이게 배신인가? 아니, 아마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나는 2개의 파일을 만들었다. 하나는 진짜 보고서, 하나는 공식 보고서였다. 진짜 보고서에는 한국 연구진의 기술적 성과와 내가 남긴 보정식의 영향, 그리고 냉각 구조의 완전한 재설계 과정이 담겨 있었다. 그건 역사로 남길 가치가 있는 기록이었다. 그러나 그 파일은 암호화된 폴더 속에 숨겼다. 그리고 본국으로 보낼 공식 보고서에는 단 4줄만 남겼다. K9X 개발 진행 중. 기술 독립은 아직 불확실. 러시아 기술 의존도 높음. 현장 이상 없음. 나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닫고 커피를 내렸다. 밤의 공기가 차가웠다. 윤소연이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묻지도 않았고 그저 조용히 내 앞에 앉았다. 볼코프 씨,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 사이의 선택이죠? 명예와 양심.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명예는 남이 정하지만 양심은 스스로 정하죠.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명예는 타인의 시선이었고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건 그 시선의 부재였다. 그날 밤 나는 결국 결심했다. 보고서를 보내지 않기로. 메일함을 닫고 서버 접속 기록을 지웠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밀려왔다. 창문 밖에서 불빛이 번져 들어왔다. 실험동에서 누군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진실의 신호 같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침묵하겠다. 하지만 이 침묵은 거짓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보고는 끝나셨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제 당신은 우리 편이네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잡음이 사라졌다. 명령보다 양심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나는 개인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보고하지 않았다. 이 선택은 나의 죄일 수도 있지만 이 불꽃이 진실이라면 나는 기꺼이 죄인이 되겠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손이 멈췄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 불빛이 마치 K9X의 첫 연소처럼 느껴졌다. 그날 나는 한 나라의 기술이 아니라 한 세대의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 2022년 여름, 드디어 그날이 왔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잠잠했다.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 위에는 새하얀 몸체의 발사체가 서 있었다. 누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다. 내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도면조차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스스로 만든 불꽃으로 우주를 향하고 있었다. 관제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진우는 콘솔 앞에 서 있었고 윤소연은 데이터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외국 기술 고문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단순한 목격자로 남고 싶었다. 발사 T30분 전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신뢰를 울렸다. 박진우가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다. 오늘의 불꽃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으로 켜는 불입니다. 그 말에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마음속으로 그 문장을 되뇌었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의 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9, 8.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7, 6, 5 마이너스. 모든 감각이 집중되었다. 4, 3, 2, 1. 점화. 순간 지면이 흔들렸다. 엄청난 폭음과 함께 발사체 하단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그 불꽃은 단순한 연소가 아니었다. 그건 지난 수년의 실패와 희망, 고통과 믿음이 뒤섞인 불이었다. 누리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다. 일단 분리 성공. 박진우의 외침이 관제실을 울렸다. 윤소연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손을 움켜쥐었다. 압력 정상. 궤도 진입 예상 범위 내에. 모든 이의 눈이 스크린을 향했다. 불빛이 작아지고 점점 하나의 점이 되었다. 관제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몇 초 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3단 엔진 점화 완료 궤도 진입 성공. 순간 모든 이가 일어섰다.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박진우는 윤소연을 끌어안았고 연구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그 소리의 파도 속에서 나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앞이 흐릿했다. 드디어 해냈구나. 나는 입술을 움직였다. 이건 기술이 아니야. 그리고 속삭였다. 이건 진심이 만든 불꽃이야. 내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그 불은 계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장에서 나온 불이었다. 모스크바에 있었더라면 이 성공은 다른 의미였을 것이다. 국가의 자존심, 경쟁, 통계.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다. 이건 인간의 승리였다. 그들은 수백 번의 실패를 견뎌냈고 그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그게 바로 진짜 기술의 근본이었다. 윤소연이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볼코프 씨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합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가 아닙니다. 이건 나라의 자존심이 하늘에 올라간 겁니다. 그녀는 눈가를 닦으며 웃었다. 이제 우린 러시아의 그림자에 있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제 당신들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박진우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볼코프 씨, 이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고마운 건 나예요. 오늘 나는 진짜 기술자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날 밤 발사 성공 소식이 전국을 뒤덮었다. 뉴스, 라디오, 신문 마이너스 모두가 누리호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숙소 창가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 대신 내 귀에는 불꽃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그 소리는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잔잔했다. 마치 오랜 죄가 용서되는 듯한 평화였다. 나는 노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누리 발사 성공. 기술은 완성되었으나 나는 인간의 진심을 배웠다. 불은 식었지만 그 온도는 영원히 남는다. 창문 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그달 주위를 돌고 있을 인공위성을 떠올리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가라, 나의 불꽃이여. 이제 너는 하늘의 일부가 되었구나. 누리의 성공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자 모스크바는 침묵했다. 처음엔 단순한 축하 메시지가 왔다. 대한민국의 성취를 축하한다. 기술 협력의 결과라 자부한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날아왔다. 볼코프, 즉시 보고하라. 한국의 독자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빠르다. 자료 유출 가능성 조사 개시. 메일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이제 축하에서 의심으로 돌아섰다. 누리의 완벽한 연소 데이터, 냉각 효율, 추진 비율 마이너스 모든 것이 러시아가 보유한 자료와 너무 유사했다. 며칠 후 본부에서 암호화된 연락이 도착했다. 엔진 모듈의 출처를 재확인하라. 한국 내 데이터 서버 접근 권한을 확보하라.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누군가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 누군가가 너라면 내 운명은 끝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는 감시자가 아니라 피감시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연구소의 빈 사무실로 향했다. 모니터 불빛 아래 내가 남긴 파일들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 안에는 4년간의 기록이 있었다. 실험 데이터, 메모, 내가 몰래 남긴 조언들, 그리고 마이너스 거짓 보고서의 초안들. 그 모든 것이 나를 고발할 증거였다. 나는 외장 하드를 꺼내들었다. 폴더 이름을 하나씩 지웠다. 냉각 공식, 로그, 열보정 서울 노트, 개인 보고 서비스 3.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끝이 무거워졌다. 화면에는 냉정하게 뜨거운 문장이 반복되었다. 영구 삭제하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얘를 눌렀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박진우가 들어왔다. 볼코프 씨,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그가 내 책상 위를 흘끗 봤다. 뭔가 버리시나 봐요? 네. 오래된 자료들이라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은 한강이라도 가시죠. 다 잊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한강이라. 그 강은 언제나 모든 걸 흘려보냈다. 아마 나의 비밀도 그 강처럼 흘러가겠지. 나는 남은 데이터 몇 개를 마지막으로 열었다. 거기엔 윤소연이 보낸 짧은 메일이 있었다. 선배 기술자의 존재 자체가 큰 힘이었습니다. 우린 당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어요. 다만 배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파일을 닫지 못한 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새벽 3시 모든 파일을 지운 뒤 외장 하드를 꺼내들었다. 그건 내 지난 4년의 증거이자 내 마음의 일부였다. 나는 조용히 하드 디스크를 분해했다. 안쪽의 디스크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 표면이 내 얼굴을 비췄다. 너도 나처럼 사라지는 거야. 나는 중얼거리며 그것을 두 조각으로 부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폴더만 남겼다. 트루스, txt. 그 안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나는 거짓으로 진실을 지켰다. 그 파일도 삭제했다. 며칠 후 모스크바에서 두 번째 명령이 도착했다. 한국 임무 종료. 즉시 귀국하라.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박진우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우리를 지켜줬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마지막 날 나는 연구소를 한 바퀴 돌았다. 연소실, 냉각실, 자료실 마이너스 모든 곳에 내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내 존재가 이곳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출국 전날 밤 나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목은 임무 종결 보고서.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모든 임무 완료. 이상 없음. 그 문장을 남기고 서명을 했다. 그때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종이를 살짝 흔들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내 안의 불꽃도 꺼지는구나. 하지만 그 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내 가슴 어딘가에서 여전히 미약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건 죄책감의 불이자 동시에 신념의 불이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서울의 하늘을 마지막으로 올려다보았다. 그 하늘 어딘가에는 내가 지켜낸 진실이 떠 있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절대 거짓이 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세월은 모든 흔적을 덮어버렸다. 나는 이제 72이 되었고 러시아의 작은 도시 외곽에 있는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매일 눈이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덮일 때마다 나는 한국의 여름을 떠올렸다. 그 뜨거운 불꽃, 그리고 그 불꽃을 바라보던 젊은 얼굴들. 텔레비전은 여전히 작은 소리로 켜져 있었다. 밤 뉴스 앵커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새벽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 제작한 발사체를 이용해 세계 최초의 야간 저궤도 위성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순간 내 손이 멈췄다. 화면 속에 비친 장면 마이너스. 검은 하늘을 찍고 오르는 푸른 불꽃. 그 불길이 대기를 뚫고 올라가며 남긴 잔광.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 빛은 여전히 내 기억 속 K9X의 불꽃과 똑같았다. 기자가 말을 이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발사는 전량 국내 기술로 수행되었으며 모든 시스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독자 개발한 K9X 계열 엔진이 사용되었습니다. K9X. 그 이름이 내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그때 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건 끝이 아니야. 화면에는 발사체의 잔광이 하늘로 사라지고 이어서 우주 궤도를 도는 위성의 영상이 나왔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앵커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화면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한국의 시대가 시작된 거야.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말은 내 안의 모든 세포를 울렸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박진우, 윤소연, 그리고 그 밤의 불꽃들. 그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다. 그건 신념과 인간의 온도였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전에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거짓으로 진실을 지켰다.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이제는 죄책감 대신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 거짓이 있었기에 지금 저 불꽃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의 발사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다. 화면 속 불빛은 밤하늘을 넘어 별들과 섞였다. 그 불꽃이 점점 작아질수록 내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늙었지만 불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때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했다. 우린 성공했어요, 선생님.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희는 해냈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썼다. 2025년 한화의 밤 발사 성공. 그 불은 한국의 손에서 우주로 올랐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마이너스. 기술은 식지만 진심은 식지 않는다.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발 사이로 희미한 별빛이 반짝였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아마도 그건 지금 막 궤도에 오른 위성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주 천천히 속삭였다. 잘 가라, 나의 불꽃이여. 그대는 이젠 나보다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다. 내가 지켜온 진실이 불꽃이 되어 한 세대의 하늘을 밝히고 있었으니까. 하늘 저편으로 흩어지는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따뜻한 불의 기억만이 남아 있었다.